안녕하세요. 민간율법의 결혼 15년차 유부남 황민영입니다. 5월달은 정말 결혼식이 많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위해서 결혼식 날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실천 난이도는 5점 만점에 1점인데요. 그만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모님 만족도는 아주 최상이기 때문에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뾰로롱. 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이 은근히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행사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미용실 가서 헤어 만져야 되죠, 메이크업 받아야 되죠, 계속 웃고 있어야 되고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또 몸에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정자세로 있다 보니까 결혼식 내내 드는 생각은 정말 빨리 신혼여행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미리 챙기면 좋을 팁을 드릴 텐데요. 네, 이때 미리 써둔 편지를 아버님, 어머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자식을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첫날이잖아요. 부모님들의 헛헛한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편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첫날에 부모님한테 편지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엽서를 드리다 보니까 그 엽서 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첫날부터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로 전달드리면 첫인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결혼하는 후배들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이거를 실천에 옮긴 분들의 약간 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팁이기 때문에 예비 신랑 신부님들은 꼭 실천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처 결혼식 날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 신혼여행지에 가서 거기에서 파는 기념엽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 가면 그렇게 종종 보내드리곤 하는데 제가 돌아온 다음에 엽서가 뒤늦게 도착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또 그거대로의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편지를 쓰는 것도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편지 내용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 같은 거를 쓸 때도 시작이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하면 약간 좀 정해져 있는 호칭이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통일해서 양쪽 부모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결혼 전날에 싱숭생숭한 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좀 한번 짚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약간 추억거리라든지 약간 이런 걸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 어쨌든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를 허락을 받았다는 거를 전제에 두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사위, 내 며느리가 내 아들, 딸처럼 또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 외에도 새로운 자식을 얻는다고 이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편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혼 이제 마지막 인사로 물론 이제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겠지만 아버님, 어머님께도 열심히 효도 드리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쓴 편지를 이렇게 예시로 적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외에도 결혼식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손수건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손수건이 없으면 이제 드레스 봐주시는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휴지 같은 거 급하게 이제 꺼내서 주시기도 하는데 얼굴에 휴지 조각이 남을 때도 있고 안 예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신랑들 턱시도에 주머니가 있으니까 손수건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닦아주면 되게 센스 있어 보이고, 또 신랑들이라고 안 울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눈물이 날 때 꺼내서 가볍게 이렇게 쓱쓱 닦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탕인데요.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 넣기 쉬운 사탕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신랑 신부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아이템이에요. 내가 당이 떨어진다고 피로연에 가서 과일을 먹거나 이러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을 챙겨야 되는 또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사탕 같은 걸로 당도 충전하고 입냄새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저는 제작진분들 의견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분들이 아직 미혼이시거든요.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거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 눈물? 인공 눈물은 왜 필요한 거지? 눈 건조할까봐 렌즈 끼시는 분들 많으니까? 눈물을 흘려야 좀 극적이니까. 약간 그렇게 눈물 훔치는 척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정말 안 해보셔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결혼식 가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결혼식 가까이 오고 내 결혼식을 하시면 내가 그때 왜 인공 눈물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런 때가 오실 겁니다. 카메라는 어때요? 저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옆에서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왜냐면 지루하니까. 그럴 때 이제 신부님을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 당일날 사진 부스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것 자체가 방문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식 시간이 길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길어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반은 예식을 봐야 돼. 현실적으로 즉석 카메라 같은 것들 준비해 주시면, 촬영을 해서 축하하는 메시지 같은 걸 담아 주시면 보통 30장, 50장 정도가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남겨주신 즉석 사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중간 꺼내보기도 재미있고, 이게 또 추억거리가 많이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날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약간 좀 해볼만 한가요? 결혼하고 싶어요. 또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 약간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거 외에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더 좋은 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고민되고 있는 부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다음에도 함께 해요.